개장 전 75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무역 협상으로 먼저 금요일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미영 무역 협상안 공개, 미중은 스위스에서 무역 협상입니다. 자, 이날 새벽에 나왔던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상,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영국은 비관세 장벽을 낮췄고 미국은 대형 관세율을 일부 완화했죠. 자, 이를 두고 JP모간은요, 세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10% 기본 관세가 유지된 걸 두고 10%대 관세가 대부분의 국가에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이외에도 품목 관세에 대한 협상 여지가 생겼다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협상인데요. 로이터가 보도한 미중 협상 비하인드도 흥미로웠죠. 잠깐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최근 몇 주간 미국과 중국 측의 접촉이 늘어난 가운데 미국은 정상 간의 회담을 원했지만 중국 측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웃음거리가 된 사례를 우려해 실무진 협의를 먼저 원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도 중국 대표단을 경제 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이끈다는 소식에 미국도 납득을 했다고 합니다. 자, 협상은요, 토요일 스위스 유엔 대사 관저에서 진행이 됐고 시간으로 보면 약 10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한때 중국 측이 회담장을 이유 없이 떠났다는 보도에 국제사회는 당황을 하기도 했으나 알고 보니 점심 식사를 위해 떠난 것으로 추정이 됐고 다시 협상은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일요일에도 협상은 계속됐으며 이후 나온 발언은 우호적이었습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그리고 중국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모두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를 했고요. 현지 시각으로 내일 오전 공동성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협상을 앞두고 JP모간은 시나리오별로 S&P 500 지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낮은 시나리오는 다시 강대강으로 치닫을 양상이고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현상 유지, 즉 이견은 있으나 논의는 지속하겠다고 강조를 하는 것으로 그럼에도 지수는 실망감에 1.5% 하락할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자, 2일차까지 끝나고 본 결론은 가장 유력 시나리오, 현상 유지 혹은 상황 개선일 텐데 만약 구체적인 관세 인하 수치에 대한 언급이 내일 있다면 JP모간의 시나리오상 증시는 상승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증시 선물도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스치는 생각, 트럼프는 첫째 날 협상이 진행된 이후 협상이 잘 진행됐다면서 전면 재설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중국 측은요, 입장 변화는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 중국은요, 결자 해지, 그러니까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즉 관세를 부여한 미국이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블러핑, 중국은 서두르지 않겠다. 그간의 간극이 이번 주말 회담에서는 마침내 좁혀졌는지 대승적 양보 그리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관세 인하 관련 숫자가 있는지 일각에서는 대중관세가 50에서 80%대로 내려올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우리가 보게 될 헤드라인 안에서 찾을 점이겠고요. 새로운 무역 균형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을지까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실적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헤드라인, 실적에 민감한 시장, 실적 결과에 웃고 오는 기업들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는 명확한 특징이 하나 보였습니다. 넷마블, SK케미칼, 고려아연 등 호실적 발표 기업들은 급등을, 한편 편의점주죠. GS 리테일, BGF 리테일은 예상을 밑돈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 민감도가 부쩍 올라간 모습이죠. 자, 이런 흐름은요, 이번 주 증시 체크포인트로도 연결이 됩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요, 앞서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짚어본 미중 협상 결과가 시장 전반을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관세가 실제 하드 데이터, 즉 경기 지표에는 어떻게 반영될지가 미국 소비자 물가 등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 발표가 대략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가운데 오늘은 클래시스, SK텔레콤, 시프트업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목요일에는 LG, SK, CJ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자, 실적 희비가 명확하게 갈리는 이런 흐름이라면 오늘 장에서는요.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희비가 갈릴 가능성이 크죠. SK가스는요. 이미 애프터마켓에서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자, 체크포인트와 함께 드는 생각, 지금 지수는요. 과매수 구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표, 상대 강도 지수 기준으로 코스피는 90.2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ADR, 즉 등락 비율은 143%로 약 2년 만에 140%를 넘어섰습니다. 과매수 구간 이후에는 언제든 쉬어갈 수가 있죠. 앞서 짚어본 체크포인트에 따라 시장이 이번 주 민감하게 움직이진 않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장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역대 최대 1분기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도 870% 늘었는데요.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인 램시마 SC와 류플라이마, 항암제인 베그제마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2% 이상 증가하며 매출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8,419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과거 합병으로 발생한 무형자산의 상각 종료와 함께 재고와 매출 통합의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무려 전년 동기 대비 867% 넘게 증가했습니다. 비록 증권업계 기대치보다는 낮은 실적이지만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신제품 출시로 향후 수익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적자 전환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1분기를 관통했던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건데요. 그래도 2분기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되는 재고 소진 효과 등으로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자세히 보시면 영업 손실이 460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43억 원이었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적자 전환했고요. 또 매출도 같은 기간 34.6% 감소한 1,5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도 하반기에는 북미 완성차 업체와 합작법인의 제품 신규 공급으로 판매량이 늘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마감후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두 가지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앞서 살펴본 공시 중에 셀트리온 공시부터 짚어볼까 하는데요.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무려 전년 동기 대비 9배 가까이 급증을 했는데 다만 시장의 기대가 조금 높았던 걸까요? 예상을 밑돌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실적 내용을 보자 한다면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적으로도 뭐 긍정적이었던 내용들도 있고, 심지어 그 유플라이마드 그 유럽 쪽에서 높은 점유율을 통해서 굉장히 좀 좋았는데, 결국은 이제 컨센에 못 미쳤다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좀 주가가 많이 그 탄력도를 받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원가율이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좀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연매출 5조를 좀 목표로 두고 있다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램시마와 허즈마드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반면에 지금은 미 진펜트라 처방량에 대한 증가세에 따라 계속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주가적인 측면으로는 지금 단기간 상승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인 모멘텀도 굉장히 좀 남아있고, 하반기 때 옴니클로부터 해서 이제 신규 제품 등을 출시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매출적으로 탄력성을 높기는 하고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주말 사이에도 미국 FDA 해외 의약품 제조시설 불시 점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 확대 포인트를 계속 좀 미국 쪽에 잡고 있다 보니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결국은 좀 약간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의약품 관세 부과에 따른 시점이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기대감을 형성하기에는 다소 좀 어느 정도의 제한적일 수 있다 보니까 이 내용까지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지금 뭐 자사주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뭐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실시를 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연출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이 분위기가 연출이 그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계속 좀 연출되려고 한다면은 금리 인하에 따른 내용들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관련된 관세 등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해소돼야지만 좀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은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뭔가 특이 포인트가 잡히지 않는 이상은 셀트리온이 기하급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관세든 이러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좀 탈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뭐가 있냐 한다면 셀트리온도 역시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을 좀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와주고 일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간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셀트리온의 경우는 현 시점 체크만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신규 접근은 좀 더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앞서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시간대 셀트리온이 뭐 자사주 매입, 소각 공시를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을 계속 박스권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 이 박스권 등락을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바로 탈출하기에는 좀 몇 가지 요소들이 파악할 것 같고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관세든 여러 가지 내용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게 결국 기업이 매출이 오른다고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오른다고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부적인 기업에 대한 환경이 좀 어느 정도 변화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 공시 자세히 짚어봤고요. 전일 시간에 걸려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 한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T&I 주목하고 계시네요. 예, 이 원일 T&I가 전 거래 때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심지어 이제 더블을 기록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외에서도 9.3%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공모가 기준으로 13,500원인데 그거보다는 굉장히 좀 상단 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상승한 이유에 대한 포인트를 좀 살펴보니까 동사의 이제 사업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니 수소와 그 액화 천연가스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가스 히터 국산화 성공을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가스를 LNG와 혼합해서 체액화하는 BOG 그 제액화기에 대해서도 국내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미국 알래스카 관련 LNG 관련된 내용들이 이슈가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좀 부각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와 하나오션 등의 레퍼런스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해양 플랜트 관련된 분위기도 좀 어느 정도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은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되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 했을 때 굉장히 좀 주가가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증시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신규 상장주에 좀 어느 정도 이러한 분위기도 같이 좀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LNG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이 기업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다음 달 2일에 그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그 미국에서 이제 서밋을 좀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 분위기도 좀 어느 정도 연출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업의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은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특징을 보이거나 하지는 않고 있고요. 3개월 후, 그 3개월에 이제 주관사 물량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다 보니까 결국 6개월 시점 뒤때나 그때는 엄청난 물량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전까지는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상장 초에 급등을 했던 모습들 그리고 시간에 크게 상승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좀 크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물량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후에 좀 어느 정도 만약에 조정을 보이고 일부 좀 지지 구간을 좀 만들어주고 간다 하면은 그때 좀 접근해도 늦지 않으니까 차분하게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전일장 가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들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2차 전지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이 18.7%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6%포인트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2차 전지주들이 줄줄이 약세 보였는데요. 같은 기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81만 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8.6% 증가했기 때문에 해당 수치가 더더욱 비관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현재 적힌 종목 중 특히 TSI의 경우 공급 계약 해지 소식도 들려오며 11% 넘는 낙폭 보였는데요.
다시 점유율 얘기로 돌아가서 국내 배터리 3사와 중국 빅3 업체의 점유율 격차도 작년보다 더 커졌습니다. 비단 빅3뿐만 아니라 고션, S볼트, 파라시스 등 다른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 배터리 기업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배터리주들 힘을 낼 계기가 찾아오기를 응원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게임주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넷마블의 호실적에 게임주 전반이 강세 보였습니다. 전일장 장 마감 후 넷마블은 1분기 497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를 63%가량 웃돈,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호실적의 비결로는 신작 RF 온라인 넥스트와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거론됐는데요. 이에 금요일에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등 6개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넷마블이 호실적을 거두니 실적 발표를 앞둔 다른 게임주들에도 이목이 쏠렸는데요. 실적 발표가 예정된 게임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모아봤습니다. 오늘은 시프트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내일인 13일엔 컴투스가, 수요일인 14일엔 펄어비스와 위메이드가 실적을 발표한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이슈픽 2가지 이슈 짚어보고 왔는데요. 자, 계속해서 첫 번째 이슈 배터리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18%대까지 내려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사용량은 늘었지만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확대가 되면서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주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 반등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마 좀 계속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뭐 저점 매수나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 관점을 좀 유효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길게 가져가는 그 방법을 좀 채택을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국내 이제 배터리 3사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18%까지 내려갔다라고 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 쪽에 대해서도 뭐 비중이 상승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 SNE 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그 점유율 발표에 의하면은 중국 시장을 좀 제외를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점유율이 CATL이 1위였고요. 2위가 LG 엔솔, 3위가 SK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대해서는 뭐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못했으니까 부정적인 내용들도 좀 많고 관세 영향 그리고 보조금 축소에 따른 영향이 계속 좀 어느 정도 미쳤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나온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1분기 때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4월에 지금 국내 그 2차 전지 수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살펴보니까 올해 4월 그 국내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살펴보니 미국의 해외 현지 배터리 생산 공급 가동과 EV용 배터리 부품 중심 수출이 좀 확대가 되면서 17개월 만에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전기차도 작년 동월만큼은 아니지만은 지난달 10억 달러에서 11억 달러로 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 쪽에서 포인트가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그 1분기 때 내용을 가지고 지금 보도로 좀 내용이 포착이 됐긴 했지만 4월에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적인 내용들 각 배터리사들의 실적적인 분위기는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주가 저점 요인이 될 만한 업황 회복 시기 등 또한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긍정적인 요인들도 일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셨을 때는 지금 LG 엔솔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주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세 번째 합작 공장의 얼티엄 셀즈 3기 인수를 최종 완료를 하면서 단독 생산 기지를 확보를 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쪽이 좀 포인트를 잡고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위주의 대응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넷마블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공개를 했습니다. 실적 쌍두마차가 지금 RF 온라인 넥스트이고 또 작년에 출시한 나 혼자만 레벨업인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짚어보셨듯 월요일에 시프트업이 실적을 발표하고 줄줄이 게임주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게임주 전반의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이게 지금 게임주들의 그 게임 업종의 업황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
그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줄여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뭐 좋은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 나쁜 기업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1분기 때 이 시점을 보고 2분기 때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넷마블의 경우에는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RF 온라인 넥스트의 경우에도 1분기 매출 3% 정도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적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 10일치 실적이 반영되면서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뭐 세븐나이츠 리버스부터 해서 이제 관련된 IP가 좀 어느 정도 출시가 되고 하반기 때는 7개의 대제 등의 신작이 좀 출시가 되는 점을 봤을 때는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게임 업종들마다 다 똑같긴 한데 넷마블의 경우에는 지금 비용 구조 개선이 좀 포인트고요. 결국은 지금은 뭐 4억을 매각한다라는 내용들도 좀 있다 보니까 이 매각을 통해서 어떤 자금을 통해 어떻게 이제 자금을 활용할 건지 그 점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넷마블 네오 상장에 대해서 그 이슈를 좀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넷마블의 경우에는 지금 기존 보유자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실 때 이 상장에 대한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신규 접근은 추후에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게임주 전반적으로 정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